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 서울은 지역의 개발 소식에 이어 이 선출직 구청장과 구의회 인사권 문제로 지역이 좀 시끄럽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교권보호에 대한 서울교육 이슈를 중심으로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나갑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교사들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여기에 응답했습니다. 첫 소식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교사는 학생의 수업 방해와 폭언, 폭행을 즉각 제재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 한국교총 소속 교원 3만 3천여 명 중 99%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교사의 극단 선택 역시 이 무기력함 속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선생님 이렇게 쓰러지게 만든 그런 교육부와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주말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한 명씩 헌화하는 꽃이 얼마나 많아져야 이게 바뀔지 정말 한탄하는 마음이 들고요. 교권 회복을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서울시 교육청이 종합대책 마련으로 응답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선생님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역시 아득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활동을 보호하라는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은 국회를 움직이고 교육당국을 움직여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책은 크게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과 교육활동 보장, 문제 발생 시 교원 보호 등 3가지로 나눠집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전체 법적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신속 대응팀이 신설됩니다. 대응팀은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추가 고발까지 모두 지원해 법적 분쟁 전체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사안 대응 과정에서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시 교육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선생님의 혐의 없음이 밝혀지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까지도 본청이 신설되는 교육활동 보호센터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민원을 전담할 챗봇 시스템을 마련해 선생님이 여러 학부모의 민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되는 걸 차단합니다. 학교 방문 전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급작스러운 방문과 사고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출입 절차를 강화하는 안에서 전체로 출입 통제를 강화하면 여기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민원인들이 학교에 방문을 예약을 하려면 어차피 저희들은 사전 예약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예약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학교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전문 상담과 치료가 지원되고 관련 전문 인력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학교별로 인건비 지원도 이뤄집니다. 다만 해당 지원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한정됐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이어서 자치구 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21구역 재개발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인근 지역은 이미 재개발이 완료됐거나 또 추진 중이어서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곳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난시장 위쪽 주택가에 좁은 도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급경사지로 낡은 주택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전체 400여 동의 건축물이 있는데 84%가 노후 건축물입니다. 성동구 금호 21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해제된 곳입니다. 일대 주변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개발 요구가 이어졌고 2020년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금호 21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경사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여건도 조성될 뿐만 아니라 지역 단지가 열린 개방형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 주택이나 아파트 인근 지역에 상당히 좋은 편의성을 제공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면적 7만 5천여 제곱미터로 재개발이 완료되면 1219세대가 공급됩니다.
단지 안에는 다른 단지와 대로변이 이어지는 공공보행로가 만들어지고 가로형 소공원이 조성됩니다. 현재 금동 어린이공원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공원과 함께 들어섭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노인 여가복지 시설입니다. 군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대신 주민 직접 조합 설립 방식을 추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서울 강북권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바로 창동상계 신경제 지구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심 속에 자리 잡은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창동 차량 기지를 의료와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변화시킬 계획인데요. 관건은 기업의 유치입니다. 서울시와 도봉구, 노원구가 기업들이 솔깃할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경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은 확장을 거듭했지만 대부분의 산업 역량은 강남권에 집중됐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나온 게 창동, 상계, 신경제 지구입니다. 명동, 종로 이게 중심이 있고 그 뒤로 여의도가 있다, 강남이 있다가 이런 게 서울의 중심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서울이 워낙 커져서 부심이 잘 만들어진다 해서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로 이 창동 상계를 동북 사구의 경제 중심으로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놨습니다. 일정 정도의 행정 절차가 진행됐고. 경제지구의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 육성할 시드큐브 창동은 최근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공연, 예술 중심 시설을 목표로 한 서울 아레나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약 7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1위부터 12위까지 등재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전문 공연 시설이 없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글로벌 어느 공연장과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가 다연코 가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남은 핵심 과제는 도심 속에 위치한 대규모 철도 차량 기지, 창동 차량 기지의 의료,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차량 기지 옆 도봉 면허 시험장 이전이 무산되면서 사업이 주춤하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기지를 바이오 단지가 아닌 다른 단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약간의 시도들이 지금 홈트로거리고 있어서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어서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산업을 선도할 대기업과 생태계를 구축할 중견, 중소기업을 끌어모으는 것도 과제입니다. 기업 이전을 위한 각종 혜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기업과 병원 유치를 위해 토지 저가 공급, 소세 감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앵커 기업인 대기업이 초기 입주토록 하고 이후 관련 중견, 중소기업 등이 차례로 입점하는 스노볼링 효과로 기업체 입주를 유도하였습니다. 의정부시 거부로 사업이 불투명해진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 문제도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최근 양주시와 노원구가 이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이전 조건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서부선 경전철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사업 추진 기간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이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 옮기는 데 힘쓰겠다고 했는데 이 정거장 위치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선이라 불리는 경전철은 서대문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기재부 민투심에서 서부선 실시 협약안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재값 상승분에 대한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들어서 다음 민투심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계획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은 102번 정거장 위치를 옮기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부선은 102번 정거장 위치를 두고 은평구가 맞냐,
아니면 서대문구가 맞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실시 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역사 위치 부분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는 게 서울시 실무자들이 저한테 부시장을 포함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실시 협약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역사 위치 부분을 확정하는 데는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선 지금은 정거장 위치를 신경 쓸 때가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정거장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떤 서부 경전철 노선 전체에 대한 어떤 걱정까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원 구청장은 지금 단계에서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 논의한다고 해서 서부선 사업 자체가 더 늦어지진 않을 거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국민의힘 김태우 두 후보가 본후보 등록 첫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도착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들어옵니다. 앞에 선이 뒤에 선이 묘한 신경전을 벌인 두 후보. 결국은 나란히 9시 정각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 취재진 요청에 어색한 미소로 악수도 나눕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두 후보는 동시에 접수대에 앉았습니다. 등록을 마치고서는 먼저 각자의 출마 이유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단 무조건 승리하겠다는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오로지 강서구민의 수건사업 달성해서 구도심들을 빠르게 마곡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직 강서구민의 민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의 규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당사자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3만 경찰 조직을 이끌었던 일 잘하는 유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 구민들의 삶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는 안전, 안심 그리고 민생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대결 구도, 지난 정권과 현 정권과의 대결,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붙는 각종 수식어들에는 두 후보 모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대신 실력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경 대결 구도는 적절하지도 않고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반칙 없이 사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된 후보로서 일을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제가 강서구청장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프레임보다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 아닙니까? 강서 국민의 복지, 개발 복지, 교육이라든지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더 준비된 후보인지 그것에 의해서 이 선거 결과가 판가름 난 걸로 생각됩니다. 후보 등록 순간부터 견제에 나선 김태우, 진교훈 후보.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종로 지역 소식입니다. 종로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구의회의 파행 원인이 국민의힘 측의 공문서 위조에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 공식적인 의원총회 없이 의장단 선거일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종로구 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측이 내놓은 성명서입니다. 구의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국민의힘 측의 불법 행위를 꼬집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단 선거를 하기로 의결했다는데 민주당 측은 공문서 위조라는 주장입니다. 당일 민주당 측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의원총회의 결과를 문자로 통보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종로구의 의원들은 마치 이 일시 장소에서 종로구의 의원총회가 개최되었고 종로구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고 이를 종로구의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했습니다. 공개된 문서는 전체 11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만 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지시에 따라 의회 사무국이 결과를 통보한 것도 허위 사실로 거론됐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치른 의장단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파행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입니다. 무리하게 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의장단 선거를 주도한 라 의원은 소송을 국민 세금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의장자리 욕심으로 소송 과정에 낭비한 세금은 차치하고 주민의 의사를 저버린 배신의 행위와 9대 종로구 의회를 파행시킨 유발자로서 그 피해를 오롯이 받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의원총회 전부터 양당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정상화 추진이 공동 목표인 만큼 전체 의원 총회를 통해 안건을 협의했다는 겁니다. 다만 의장단 선거 일정은 민주당 측이 결의하지 않았다며 공문서 위조는 법적 문제로 거론하기엔 상식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두 차례 의장 직무 정지 후 원구성 협상을 저울질하던 종로구 의회는 협상은 깨지고 파행 책임 공방에 서로 비방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주변 상권 매출액이 대형마트가 영업할 때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 휴업 제도의 유용성으로 판단하기보다 증가하는 온라인 소비에 대응할 수 있는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의무 휴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관련 내용을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무 휴업 당일 1.7%의 주변 상권 매출 하락, 유동인구 0.9% 감소.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목적을 잃었습니다. 유의미한 매출액 증가 감소를 지난 4년 사이 전혀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온라인 유통입니다. 의무 휴업일과 다음 날까지 각각 13%, 19%의 매출액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트 휴업으로 발생한 소비 수요를 온라인이 크게 흡수한 건데 이러한 소비 패턴에 맞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휴업제가 소상공인이나 주변 상권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결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속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의무 휴업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카드 매출만 따진 연구 결과가 여전히 현금 사용이 빈번한 전통시장의 매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출 측면이 아닌 노동자 휴식권 차원에서 의무 휴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때문에 대구시는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했고 청주시도 평일 휴업을 검토 중이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한 지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노원구 소식입니다. 요즘 카페에 가면 주문한 음료를 직접 가져다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동네 카페에서 조금은 특별한 어르신들이 직접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어 나눈다면 어떨까요? 네, 노원구 치매 카페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커피 내리는 솜씨가 수준급인 김세인 어르신. 올해 64세인 김 어르신은 약 4년 전 초록이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어떤 물건을 왔는데 이제 그거를 찾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메모를 하고 뭐 자꾸 하는데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내가 안아야 되겠구나 이제. 김 어르신이 최근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 곳, 새로 운영 중인 노원구 치매 카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각 다른 카페 두 곳에서 하루 2시간씩 문을 엽니다. 지금은 증상이 가벼운 초록이 치매 어르신 8명이 돌아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또 그 기능 유지도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또 감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위축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노동의 대가로 돈 대신 인근 마트에서 시간당 10,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환합니다. 경제적 보상보다 어르신들의 자신감 회복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니까 저는 고맙죠. 가끔은 이제 뭐 좀 약간 실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게 이제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제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치맥 카페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운영됐지만 노원구의 형태는 좀 다릅니다. 지자체가 마련한 장소가 아닌 기존의 동네 카페들의 참여, 지역사회가 함께 돌본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치매 환자셨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이제 간병을 10년 넘게 다 같이 했었거든요. 저도 뭔가 좀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동참하게 됐고요. 노원구의 치매 인구는 9,700여 명,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치매 카페가 만들어갈 선한 영향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정보 등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순서입니다. 9월과 10월은 축제와 행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네,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축제나 행사는 대부분 주최하는 기관에서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행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는 이 성동구에서 이 같은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주민통신원이 성동구 축제에 직접 참여해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서성원 통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다음 달까지 가을을 맞아 성동구에서도 지역 축제와 다양한 행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9월에는 소셜벤처 엑스포와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크리에이티브 성수가 열렸거나 아직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에는 이성계 축제와 성동 구민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동네별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이 대표 축제 외에 구성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축제나 행사를 하려면 기획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직접 참여했다는 말씀이신지 실제 어떤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성동마을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성동구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행사인데요. 올해로 11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저는 우연히 성동마을축제 주민기획단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민이 직접 기획단에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와 함께 또 행정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동마을축제는 지난 9월 16일에 열렸는데요. 주민기획단 회의는 8월 10일부터 6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성동에서 놀아요 인 마을이라는 부제와 마지막 공연을 어떤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것이 축제에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태권도 시범과 체험 부스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기획단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축제의 기본 골격은 업무 담당자가 마련합니다. 여기에 주민기획단이 아이디어를 보태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제가 풍성해졌고 마을 공동체 형성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단에 참여한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축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6주 전부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기획단이랑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했고요. 공연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로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했고, 오늘은 여기서 안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기획했던 게 이렇게 짠 하고 나오니까 너무 보람차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획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데요. 이 축제가 열리기 전에 준비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네, 축제는 공연과 체험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중에서 공연 준비로 바빴던 뚝도 풍물패 박용철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지하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이 좋아할 만한 민요를 선곡했다고 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빔국수를 드시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까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전시를 준비했던 윤정림 씨 얘기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동 마을 축제가 성동을 알기 위한 축제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침 또 성동학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사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성동을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성동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퀴즈를 풀면서 성동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준비할 때는 처음 막막했었는데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 중에도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셔갖고 단시간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이디어 제공도 해주시고 또 손발이 너무 잘 맞아서 아주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마 거기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한테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16일 행사를 거쳐서 19일 평가회까지 마쳤다는데 이 성동 마을축제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합니다. 9월 16일 행사를 앞두고 사흘 내내 비가 내려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왕신리 남측 광장에서는 36개 체험 부스와 12팀 공연, 북측 광장에서는 가족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주민기획단은 9월 19일 평가회를 가짐으로 해서 활동이 끝났습니다. 축제 성과를 제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축제에 참가했던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스를 5개를 돌면 도장 5개를 받아요. 아니면 이렇게 장바구니를 줍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호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그래서 마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성동에 삽니다. 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소감과 함께 또 앞으로 남은 축제도 있다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성동구를 대표하는 축제는 이성계 축제입니다. 축제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냥 행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해보면 그 축제를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또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동네마다 축제와 행사가 많은 가을입니다.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원 통신원과 성동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능동적인 교육 소식을 전하는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음악과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은 이론보다 실습이 중요시되는 과목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인데요. 실내가 아닌 넓은 야외 공간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필요한지 박건희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학생들의 뛰어노는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공연 관람과 체험 등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학부모 수첩에 담았습니다. 차량이 지나는 도로 위에 분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캐릭터와 풍경 등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해 봅니다. 손수 공예 작품도 만들고 거리에서 즐기는 피아노 연주 또한 신선합니다.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가 거리 공연을 기획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흔히 다니던 길에서 문화예술 체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기억에도 많이 남지 않을까. 저희 이제 공연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아니면 전시 쪽 하시는 분들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서 아이들이 몸으로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외발 자전거를 배우고 거리 곳곳을 누비는 학생들은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차 없는 도로 위를 질주하면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고 엔돌핀을 얻습니다. 제가 8살 여름방학 캠프 때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와서 타보니까 재밌고 그리고 덥고 그리고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차도에서 이렇게 타볼 수 있다는 게 신나요.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음악과 미술, 체육 등 몸소 체험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정서 함양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경계선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는 거리 공연을 통해 교우 관계 등의 중요한 교훈도 배웁니다. 이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공교육에서는 이제 학교 안에서밖에 활동하는 거고 학교 밖이라면 체험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딱 그 제한된 기간 안에서 한정적인 체험밖에 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다 준비한 거를 아이들이 모두 체험할 수 있어서 그리고 무료이고 다 함께 만날 수 있잖아요. 학년별로 상관없이. 막 바닥에 낙서도 하고 막 길거리에서 피아노도 치고 되게 이런 게 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야 이런 것도 다 하네 되게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아 애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잘 되면 이게 진짜 뭐 나름의 뭐 지역 축제도 될 수 있겠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초등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 수첩 박건희였습니다. 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 동행에서는 시민들의 삶 속에 든든한 영양 공급 장소이자 최대 숙산물 시장이 자리한 마장동의 역사와 변화상을 짚어봅니다. 김진중 기자와 함께 마장동 동행하시죠. 동서울 터미널의 전신이자 마장 시외버스 터미널의 또 다른 이름인 동마장 터미널. 이름과 달리 마장동이 아닌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해 이용객들의 혼란이 컸고 이 일은 1970년대 신문에도 실릴 정도로 비일비재했습니다. 1969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돼 온 용두동 39-9번지 일대 동마장 터미널은 현재 동대문 구청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접한 동대문구에도 영향을 미쳤던 마장, 그 마장의 흔적을 찾아서 성동구 마장동으로 동행을 떠나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 공급하는 말을 사육하던 마장에서 유래한 마장동. 과거 말을 비롯한 모든 가축은 이곳에서 거래됐습니다. 조선 후기 마장동은 도성 내 채소를 공급하는 농지가 됐습니다. 경원선 철길을 사이에 두고 동마와 서마로 동네가 둘로 갈린 마장동. 4대째 마장동 토박이로 살아온 김영진 씨는 과거 동마장 터미널이 있던 시절 마장동을 추억합니다. 동마장 터미널이 있어서 그 청계천 복귀를 하게 된 그 자리가 그 명절 때 떠나는 버스들이 전부 거기에 집합을 했어요. 뭐 대구, 부산, 광주, 목포. 그러면 거기서 그 명절을 맞으려고 고향 가기 전에 꼭 마장동 시장에 와서들 선물 세트를 사고 양쪽에 사갖고 갔.
1958년 숭인동 가축시장이 마장동으로 이전하고 1961년 우시장 옆에는 시립 서울도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990년대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수수깡과 지푸라기로 만들었던 판잣집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마장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서면서 35년간 운영됐던 도축장은 문을 닫습니다. 학교 앞 골목길엔 오동나무가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우시장이 있어 발전한 지역 상업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연립주택이고 또 지금 주유소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악역 공장하고 상공장이 많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연은 소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그 상 같은 걸 붙일 수 있는 악연을 만드는 거고 대바구니 공장은 왜 많이 생겼냐면은 그 부산물을 담아서 팔으려면은 빨리 물도 빠지고 빨리 편하게 위해서 대바구니 공장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마장동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마장동 축산물시장. 과거 축산물시장에는 피다방이라는 살짝 무서운 찻집도 있었습니다. 피를 마시면 좋다고 해서 피를 사 마시게 된 거죠. 그때 입구가 바로 피다방 입구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줄을 서서 이렇게 받아서 그렇죠. 사서 줄을 드시고. 서서 이제 사서 먹었어요. 한 그릇에 이제 50판씩을 주고 사 먹었는데 네. 그 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등골, 머리골 중에서 등골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등골을 사 먹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죠.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듯 바쁘게 돌아가는 시장. 추석 대목을 앞두고 손님 응대에 고기 손질에 시장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한 15명에서 16명,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더 바빠져요. 그러면 이제 한 30명 정도. 소 작업이 있는 날은 뭐 새벽부터 시작하고요. 소 작업 없는 날은 뭐 보통 8, 9시부터 시작합니다. 부산물을 내리는 차량과 고기를 싣고 운반하는 3륜차들로 시장은 활기를 띱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제일 그 유명한 분이라고 해서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유명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몇 년 동안 칼갈이업을 하신 거예요? 한 40년 되는 거 봐요. 40년? 근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제일 크게 바뀐 게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그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뭐 장사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틀리니까. 근데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고 옛날엔 냄새도 많이 나고 도축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잖아요. 먹자골목과 식당이 번성하면서 국내외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 묵묵히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꼭 찾을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의 푸죽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서울 소식 위클리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이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수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일로비전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월 소득은 312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에 살아야 하고 선정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만 5천 명. 지난 5월 지원 대상을 모집했지만 현재까지 3,300여 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2만 9천여 명이 지원했지만 7,300여 명이 자격 미달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목표가 25,000명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21,700명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목표가 달성이 안 돼서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한 거죠. 이처럼 자격 미달자가 많은 것은 최근 치솟은 월세 가격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원룸촌입니다. 이 지역의 평균 월세는 8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월세 60만 원으로는 방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에 70에서 80 사이예요. 관리 포함해서. 근데 빈 방이 없어 거기는 다. 그리고 한 7, 8년 된 것도 이 엘리베이터 있고 잘 돼 있는 데는 보통 70 정도 줘야 돼요. 그래서 올랐어요. 한 2, 3년 전에 비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세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웬만하면 월세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월세 한 7, 8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준을 높여서 모든 이런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이 월 124만 원 이하 등 서울시 지원 조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더구나 서울 지역 월세가 타 지역보다 높다 보니 지원자가 적어 결국 서울시에 지원되던 국고 보조금 23억 원이 감액돼 지방으로 재배정됐습니다. 나름 통계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랑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실태조사가 정말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모르겠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그렇게 예산 처리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지방의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방언 논리인 거고 저는 실효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청년 월세 지원 정책. 현실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두고 중구청과 중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권이냐, 구청의 인사권이냐, 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구의장 협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며 구청과 의회 대립이 더욱 공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딜라이브 박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행부의 근거 없는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의 요구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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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의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의 요구에 서울시 의장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공공기관장을 구청장이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중구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중구청장이 인사권 침해라며 제의 요구를 한 것.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사안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겁박하고 무력화를 시도하는 이런 단행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고유 권한을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다. 최근 마포와 종로에서 있었던 의회 파견 직원 구청 복귀 명령에 대해서도 의장협의회는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의회 파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회에 파견했던 직원들을 구청으로 복귀시켜 의회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 일방적으로 구청 파견 복귀시켜 의회 사무국 업무 마비 상태를 초래하였고 한편 서대문구의회도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도 최근 구청의 감사 대상에 의회 사무국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의회와 구청 간의 힘겨루기가 협의회 차원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네, 추석 명절 준비로 분주한 9월입니다. 물가가 치솟는 터에 명절 음식 준비가 쉽지 않은데요.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 경제적인 명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온이 떨어진 날씨입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역을 잇는 발빠른 뉴스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